안녕하세요.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해외 선물 강의 영상에서 미리 예고해드렸던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수 타점을 알아보는 심화 강의 편입니다. 기존에 올려드렸던 기초 강의들을 꾸준히 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는 이평선, 추세선, 그리고 봉의 모양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잡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매수 타점을 잡는 것들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정교하게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거래량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초보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고 일단 기본적인 매수 타점들을 어느 정도에서 잡는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영상을 앞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강의는 초보분들보다는 중수급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중요하지만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영상을 올릴 때 저도 조금 망설이기도 했고 이해를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지 좀 고민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이해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는 이 거래량만으로 무조건 최적의 저점을 잡거나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고,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이해함으로써 이때까지 이평선이나 이런 추세선이나 그리고 그런 봉의 모양, 그리고 투매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한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저만의 어떤 잃지 않고 꾸준히 벌었던 그런 기법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 지식이 내용이 더해졌을 때 더 강력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단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세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일단 FM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일단 줄면서 빠지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이해도 제 주식 강의 쪽을 보면 거래량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거래량에 대한 이해랑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뭐냐면, 다이버전스는 약간 이상한 현상, 사전적인 의미로 영어인데 찾아보시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좀 정규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야 되는데 더 이상 거래량이 오히려 떨어진다든가,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는다든가,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얘기를 드리면. 자, 그리고 이 현상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기 보시면 세력의 이해, 그리고 콜풋 포지션의 청산에 관한, 투매에 관한 얘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손바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세력들이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어느 특정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을 주고 하는, 오늘은 매수 타점에 관한 이야기니까 매도 쪽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특정 위치에서 반등을 시킬 때 왜 이렇게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세력들도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돈을. 그리고 적은 돈으로 또 큰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력인데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개인들이 따라 붙었다, 이렇게 콜 포지션으로 많이 따라 붙었다고 할 경우에 이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내가 계속 올리기에는 돈을 계속 쓰면서 언제라도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개인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급락을 주면서 어느 일정 이상 떨어지면 개인들이 이 콜이 되겠죠. 만약에 매수 쪽을 노리는 분들은 콜 포지션을 가졌던 분들이 어느 이상 되면서 자기가 손절, 로스컷이나 콜 청산을 당하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투매가 나오게 됩니다.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그 콜이나 풋 포지션, 풋은 반대 얘기겠죠. 콜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투매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먹고 이렇게 다시 급반등을 시켜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이때 이제 주식용으로 손바뀜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세력 A와 물론 세력 B가 받을 수도 있고 같은 A가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세력이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손바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이제 손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세력이 손이 바뀌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이해해야 되고, 제가 나스닥을 매매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잃지 않고 크게 매매 그 수익을 냈던 걸 증명도 해드렸듯이 인증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기본적인 제 매매 전략은 이제 그런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자리를 노려야 되고, 그런 자리들이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롱과 숏 포지션이 형성되고 이제 세력의 의도로 투매가 나왔을 때부터 나는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실이 안 나오고 결국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세부 설명으로, 기법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 강의를 넘어서는 약간 심화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전에 제 매수 기법과 그리고 기본적인 매수 타점을 잡는 법에 대해서 반드시 초보분들은 공부를 하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보면 이게 설명을 드릴 게 많은데 가장 최근의 차트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조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모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본 매수 타점을 2평을 기준으로 잡든 뭘 하든 이렇게 파동의 원리에 맞춰서 이렇게 2평을 계속 지지하면서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봤던 이런 황금색 선이 이제 보통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면서 가는데, 이때도 적용해 볼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황금색 선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60선이라고 하죠. 여기 초록색 선까지 내려오고, 그럼 기본적으로 일봉을 차트를 봤을 때는 이 60선 지지를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타점을 예상했을 때는 만약 이 황금색 선이 깨지고 투매가 나올 때는 기본적인 61선 근처에서 나는 매수 타점을 잡겠다는 거를 일단은 여기를 지켜주는 한은 잡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깨졌다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서 최대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 순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먼저 기본적으로 다른 지표들로 타점이 될 만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둡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그 안전한 자리, 확실한 자리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잔잔하게 흐르죠.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잔잔하게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일봉이고 위는 지금 분봉입니다. 5분봉을 지금 세팅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5분봉이고요. 이거는 잔잔하게 흐르다가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게 거의 뭐 13,000 거의 800포인트부터죠. 700, 800포인트부터인데 여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던 부분은 이 부분부터죠. 거의 13,670 정도부터입니다. 이 정도부터죠. 이날입니다. 지금 이날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같은 날인데 터지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를 봐야겠죠. 추세가 계속 하방 추세를 향하고 있을 때는 굳이 이거를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일단은 명시해야 될 거는 타점이 들어갈 때 그래서 가장 일단 큰 그룹에서 중요한 점은 이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투매를 받기 위한 타점에서는 평소에 이런 거래량보다 이제 급격하게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일단은 집중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 큰 네모 이 파란 박스 안 알 수 있겠죠. 평소의 거래량보다 급격하게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거죠. 분명히 하락하면 거래량이 줄면서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죠.
하락하면서 점점 터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일봉상의 매수 타점, 이런 추세나 그리고 봉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패턴 등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가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시작을 해서 빠졌지만 여기 점점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누군가는 손바뀜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 처음 틀릴 때는 개인들도 많이 봤지만 조금 더 심하게 내려오면 이제는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통 기관과 외인들 아니면 이거 움직이는 세력들, 큰 손들이 이것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서 받았지만 이렇게 빠진 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죠.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왜냐면 하락하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안 되는데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 한데 거래량이 여기 터지고 있죠. 여기도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점 요소들을 이제 주의 깊게 봐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추세가 반전이 되는 흐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반전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거래량이 서서히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점은 결국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추세가 반전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타점으로 삼고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타점과 일봉의 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서 일봉의 이 지지선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크게 종가상을 안 깬다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뭐 일봉상 5선이나 뭐 이런 데서 분할 매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갑자기 하락해서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내가 다른 기술들이나 이제 기법들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또 한번 타점이 또 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또 세팅을 해놨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가 갑자기 급격히 터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큰 전제는 급격히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부터 나는 매수 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분할 매수를 해도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고, 제가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인정드린 계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손해가 없이 수익으로 대부분이 빠져나오면서 다 수익을 내면서 뭐 약간 믿기지 않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61선을 한 번 더 지지할 충분히 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기서 뭐 어느 정도에서 내가부터 타점을 잡겠다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살짝 깨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살짝 깨졌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종가상으로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살짝 뭐 깨졌다가 올리기도 하는데 얘는 깨지지 않고 일단 올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래량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격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더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봉이 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첫 번째는 쭉 빠지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 이 패턴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선 라인이 지금 여기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13,400이 최대한 맥스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 뭐 여기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봉을 보고 살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를 적당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만약에 더 밀리더라도 또 사면 되니까. 근데 또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준 다음에 또 떨어질 때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죠. 이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천 추세를 봐도 이게 추세를 돌리면서 패턴을 만드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번에 제대로 된 그 반등이 나오는 거죠.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패턴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했을 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 여기를 노리셔도 좋고, 아니면 큰 패턴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뒤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를 노려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진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일봉상에 애초에 여기를 기준을 잡아서 이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먼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이제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터지는 걸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확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그리고 추세를 전환을 했죠. 그리고 다시 눌림목이 나온 거죠. 추세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추세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터지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전체적인 하락 추세인데 거래량이 터진 거죠. 평균 거래량은 여기고요.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만의 그 연구를 해보고 그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면 이제 조금 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더 확률 높은 이제 저점 매수 구간들을 내가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 확률이 높은 근거들, 뭐 이평이든 추세선이든 이제 거래량이든 패턴이든 여러 가지들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모두에 다 만족하는 다이버전스 상도 나와야 되고 최적의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이 변곡점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데를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나름 이제 쉽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오늘 드린 얘기는 이제 초보분들 과정은 아니고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유중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료 강의의 스킬이죠. 이거는 세부 스킬을 알려드린 겁니다. 거래량. 그리고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보들은 충분히 앞번에 올려드렸던 그런 제 영상들을 다 꾸준히 보시고 제 매매 방법을 다 이해하신 뒤에 그리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강의가 이제 몇 강의 안 남았는데 마무리하기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보조지표를 크게 보조지표는 이제 볼린저 밴드와 뭐 RSI 정도를 저는 쓰는데 그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잡는 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